이런 상태가 전전두엽에 열을 식히고 쉬게 만들어주는 활동이다. 특히 마무리되지 않은 생각은 뇌에서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성실성 높은 사람일수록 루틴이 깨졌을 때 자기 비난과 같은 더 큰 자책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의지가 부족해서 이러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우곤 한다. 하지만 이건 에너지 관리의 문제이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충전을 하거나 사용량을 줄인다. 우리의 몸과 뇌도 마찬가지이다. 의지력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가 쓰는 내면의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루틴이 깨졌을 때 그 의지로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루틴의 핵심은 에너지 흐름을 무리 없이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에너지가 부족할 때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한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감정으로 보낸다. 힘듦, 하기 싫음, 귀찮음, 짜증. 이런 감정들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라는 생존 신호이다. 예를 들어 성실성과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일을 할 때 몰입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뇌 에너지와 신경 전달 물질이 빠르게 소진된다는 점이다. 이 순간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고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가 주도권을 잡는다. 그 결과로 나 안 해. 오늘 그냥 쉬자. 와 같은 일탈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된다. 이미 에너지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정이 폭발한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내 상태를 알아차려야 한다. 내 경우를 보면 매일 하던 아침 산책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날이 있다. 이 루틴은 분명히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패턴을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다. 전날 운동량이 과했거나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했거나 혹은 깊은 사고를 오래 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을 때이다. 특히 마무리되지 않은 생각은 뇌에서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마치 에너지 누수처럼 말이다. 뇌는 끝나지 않은 일을 계속 처리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 오늘은 여기까지 라는 명확한 종료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다음날 에너지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식사 패턴의 경우를 보면 탄수화물을 평소보다 많이 먹으면 다음날 속이 편치 않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걸 느낀다.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고관절 연골 손상 후에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그 다음날 컨디션 자체가 무너지기도 한다. 또는 내 체력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자주 하면 다음날 지속되는 근육통과 함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한다. 결국 전날의 내 선택이 다음날의 에너지 상태를 만든다는 것이다. 루틴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를 한 번에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혈당 스파이크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떨어지면 몸에 부담을 주지만 완만하게 오르고 내리면 훨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에너지 흐름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굴곡이 크지 않도록 완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다. 첫 번째로 내 에너지 사용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다. 집중이 잘 되는 시간, 감정이 요동치듯 흔들리는 순간, 에너지가 급락하는 지점을 기록해 보면 내가 어디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에너지가 크게 빠지는 구간에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기록을 한다.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에 빠져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 생각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될 때 어떤 문제로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운동 후에도 운동 종류와 강도, 운동 시간을 기록하고 식사 루틴도 기록을 한다. 자신의 식사 패턴을 알아야만 그 이후에 내 에너지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다. 요즘은 칼로리 앱이 잘 나와서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감정 신호를 해석하는 것이다. 귀찮음, 짜증, 불안, 초조함, 무기력과 같은 감정들은 이미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신호이다. 이 신호가 나타났을 때 짧게라도 멈추고 자극을 차단한 상태에서 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스마트폰을 볼 때가 있는데 이건 휴식이 아니라 뇌에 또 다른 자극을 계속 주는 것이다.
진짜 휴식은 뇌로 들어오는 입력을 줄이는 것이다. 하늘을 보며 심호흡을 하거나 멍 때리기를 하거나 눈을 감고 내 숨소리에 집중을 하는 것과 같은 휴식 말이다. 이런 상태가 전전두엽에 열을 식히고 쉬게 만들어주는 활동이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뇌는 자동으로 절약 모드로 바뀐다. 이때는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고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더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하기 싫다는 감정이 더 크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하면 내 감정 패턴과 에너지 흐름을 점점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루틴을 계속 유지하려면 의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이해가 먼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어떤 흐름에서 쉽게 무너지는지,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루틴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루틴을 만들면 처음 세운 계획을 억지로 지켜내는 것보다 그날의 에너지 상태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는 대체 루틴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산책을 매일 하던 저도 에너지 상태에 따라 나가기 싫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그래도 나가야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아침 산책이 주는 보상을 생각해 봅니다. 몸을 깨우고 가볍게 움직이면서 햇빛을 받으며 오늘 하루 리듬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루틴의 목적인데, 이 목적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대체 루틴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런 날이면 아침 산책 대신에 가볍게 요가 체조나 폼롤러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루틴이 끊어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 채로 계속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언어 공부를 루틴으로 하고 있다면 이 루틴의 목적은 내 일과 삶에서 필요한 것이고 루틴화해서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걸 진짜 하기 싫어지는 날에는 이미 봤던 미드를 다시 보면서 듣기와 따라하기 연습만으로 학습 방법을 재미 요소로 바꾸면서 대체 언어 루틴으로 실천을 해보는 것이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나답게 성장한다라는 것은 나를 억누른 채 더 높은 기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한 상태에서 그 위에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가 깊어질수록 루틴은 더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에너지 관리를 하면서 루틴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루틴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여러분답게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